안녕하세요. 오늘 흥미로운 두 가지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하나는 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내면의 평안, 또 회복, 이걸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다른 하나는 이제 한국인의 시각으로 본 인도 교육 시스템에 대한 분석입니다. 아, 네. 언뜻 보면 굉장히 다른 주제 같죠? 맞아요. 하지만 이 안에서 당신에게 중요한 어떤 통찰, 연결고리를 함께 찾아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개인의 내적 안정 문제하고 또 외부 시스템, 특히 교육이라는 환경에 대한 이해, 이 두 축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네, 그럼 첫 번째 평안과 회복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그 우물 찾는 사람 비유가 참 인상 깊었어요. 아, 네네. 그 비유 저도 기억나요. 너무 지쳐서 이제 포기하려는데 어떤 노인이 나타나서 우물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바로 발밑에 있을 수도 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땅을 파는 거다. 뭐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그렇죠. 핵심은 행동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갈망하는 평안이나 소망 같은 것도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좀 적극적으로 파내야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평화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열고 도움을 구할 때,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노력할 때 발견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요한복음 구절을 인용하면서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평안, 내적인 평안을 이야기하죠. 맞아요. 세상이 악으로 뒤덮인 것처럼 보이고 또 막 악몽에 시달릴 때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대처법도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네, 어떤 방법들이 있었죠? 뭐 악의 현실을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인정은 하되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요한복음 1장 5절이었나요? 아, 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구절이요. 네. 그리고 아주 작은 선행으로 빛을 비추고 로마서 12장 21절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구절도 인용하고요. 실천적인 방법들이네요. 네. 그리고 뭐 말씀 묵상, 시편 23편 같은 거요. 감사일기 쓰기, 명상이나 호흡으로 마음 다스리기 이런 조언들이 있었어요. 악몽에 대해서는 기도로 맡기고 좀 평온한 환경 만들고 긍정적인 이미지 떠올려 보라고 하고요. 네, 이런 방법들은 사실 종교가 없더라도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팁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혼자 감당하기 힘들 때는 신앙 공동체 같은 곳에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하고요. 네, 맞아요. 결국 어떤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피난처이자 힘이 되신다. 시편 46편 1절처럼요. 그분께 맡기고 평안을 구하라는 메시지로 끝을 맺습니다. 이런 내면의 평안을 찾는 여정이 다음 자료에서 볼 외부 세계의 압박이랑 어떻게 연결될지 이게 또 궁금해지네요. 네, 그 지점을 생각하면서 바로 두 번째 자료로 넘어가 볼까요? 한국인이 본 인도 교룡 이야기입니다. 네, 흥미로웠어요. 이 인도의 그 엄청난 학우열, 배움에 대한 열정, 특히 IIT나 IIM 같은 명문대 입시 경쟁이 와, 이거 한국이랑 정말 비슷하다 이렇게 느꼈다고 해요. 그렇죠. 그 치열함은 정말 익숙한 느낌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차이점은 역시 영어의 위상이더라고요. 우리는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데 인도에서는 아예 수업을 영어로 할 만큼 그 역할이 중심적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게 아주 큰 차이죠. 한국과 인도의 교육 시스템을 비교하면서 공통점, 차이점을 잘 짚어줬어요. 네. 공통점은 말씀하신 것처럼 학업 성취에 대한 강조, 부모님들의 헌신, 엄청난 시험 압박감, 이런 것들이고요. 차이점으로는 이제 한국은 6334 학제가 딱 통일되어 있잖아요. 근데 인도는 10+2 시스템처럼 좀 더 다양하고 또 영어의 역할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 그리고 인도가 특히 기술, 공학 분야 인재 배출에 강점을 보인다는 점도 꼽았죠. 아, IT 강국 이미지랑 연결되는군요. 네, 그런 면이 있죠. 이런 학제 차이가 나중에 직업 경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필자가 외부인 시선에서 인도의 그 어마어마한 교육 규모랑 학생들의 끈기, 헌신 이런 거에 놀라는 모습도 좀 인상 깊었어요. 네,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빠르게 성장하는 에듀테크, 그러니까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 앞으로 교육 기회를 더 넓혀줄 거다 이런 전망도 대놓고 또 한국과 인도가 서로에게서 배울 점도 많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이 두 자료를 한번 연결해 볼까요? 네. 인도 교육에서 보이는 그런 극한의 경쟁, 외부적인 압박감 있잖아요. 네, 엄청나죠. 이게 첫 번째 자료에서 이야기한 내면의 우물파기를 통한 평안 찾기. 이거랑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글쎄요. 어쩌면 그 치열한 외부 경쟁이 오히려 내면의 우물을 더 깊게 파도록 만드는 어떤 동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혹은 반대로 그 경쟁 때문에 내면이 더 황폐해지고 평안을 찾기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정말 양면성이 있겠네요. 당신에게는 이 두 이야기가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개인적인 어려움 속에서 내면의 평화를 찾으라고 애쓰고 계시든 아니면 뭐 교육이나 직장 같은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계시든 네, 내면의 힘을 기르는 방법과 또 우리가 속한 이 외부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 이 두 가지 모두 참 중요한 과제처럼 보입니다. 맞습니다. 외면할 수 없는 부분들이죠. 오늘 내면의 평화는 그 우물 파는 비유처럼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네, 그 통찰이 중요했죠. 그리고 인도 교육 사례를 통해서는 그 치열한 경쟁이라는 외부 환경의 한 단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진정한 성공이나 만족이라는 게 단순히 외부 목표 달성, 뭐 명문대 입학 같은 거요? 아니면 그냥 내면의 평안, 이 둘 중 하나에만 있는 걸까요? 아, 좋은 질문이네요. 어쩌면 답은 내적인 회복력과 평화를 잘 가꾸면서 동시에 외부 세계의 목표를 향해서도 나아가는 어떤 균형 또는 통합에 있는 거 아닐까? 균형과 통합. 네. 당신의 삶에서 그 통합은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